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탑 5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한테 뭐 프리미엄 좋은 것들만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비싼 분유가 진짜 더 좋은 분유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실질적으로 비싼 분유라고 해서 더 좋은 분유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유는 다 기준 규격이라든가 필요 영양 성분이 다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유든 간에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소화 흡수 잘 시키고 잘 자라고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분유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좋은 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다만 일단 그 원유나 품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대디님도 아시다시피 네. 소고기 값이 다르고 돼지고기 그쵸. 값이 다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같은 소고기라도 투뿔 다르고 원뿔 다르고 이런 맞아요. 것처럼 약간의 그레이드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유 원유에 비해서 사냥의 원유가 더 비싸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유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가 일반적으로 뭐 20리터 정도의 네. 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냥 같은 경우는 한 3리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그렇군요, 양의 안 차이도 있고요. 또 똑같은 우유라고 해도 홀스타인 종이 내는 또 우유의 양하고 저지 종이 내는 우유의 양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유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이 업계에서 하는 네. 얘기인데 기능성 성분들이라고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뭐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뭐 DHA, 아라키돈산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이제 원가에 이제 원가 나왔습니다. 원가 원가에 나오는군요. 네, 약간 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더 비싼 분유라고 해서 그런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게 뭐 얼마만큼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게 우리 아기가 먹인다라고 해서 더 좋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더 비싼 분유라고 해서 좋은 분유는 아니다. 그렇지만 네. 일단 들어가 있는 성분의 함량, 원유의 품종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의 차이는 발생한다. 우리 아기에게 잘 맞는 분유가 제일 좋은 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아기에게 가장 맞는 분유가 제일 좋은 분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런 성분은 조금 좋은 걸 택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성분에 있어서 어떤 거를 또 택해라 이런 것보다는요. 네. 오히려 가족력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들에 어떤 성분을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고 알러지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유로 만든 분유가 아니라 콩으로 만든 분유를 이용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분유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분유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유 타는 법도 캔에 되게 설명이 잘 나와 캔에 있다라고 잘 나와 말씀을 있- 드렸잖아요. 사실 모든 분유 회사가 마찬가지로 분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캔에 다 쓰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아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례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골든저지 GF 3단계 같은 경우에도 네. 알레르기 성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우유, 대두, 함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기에게 바로 먹여보셔서도 알 수 있지만 아기가 먹고 발진이 난 다음에도 알 수 있지만 가족력으로 우리가 대두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대두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피해 주시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 성분들을 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요. 네. 분유에 네. 단계가 있잖아요. 네. 이 단계를 전환할 때도 네. 섞어가면서 먹여야 하나요? 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단계를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네. 섞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에 있어서는요. 분유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 뭐 3단계에서 4단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갑자기 분유를 안 먹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섞어 먹이시는 거 없이 바로 네. 전환을 하셔도 무방한데요. 우리 아이가 장금이다. 내지는 우리 아이가 입맛이 매우 예민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단계를 전환할 때 그 미묘한 맛의 차이, 왜냐하면 성분 함량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수유량이 줄어들거나 수유를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좀 섞어서 먹여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뭐 정석대로는 네. 7대3, 뭐 5대5, 6대4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나중에 먹이는 거를 차츰차츰 양을 늘려주시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엄마가 키우면서 이 그쵸, 분유 이거.
안에 통에 남아있는 양을 가늠을 해서 이것은 10으로 나눴을 때 7의 양만큼 남았는 걸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루 이틀 정도 반반 정도 섞어서 먹여보시고 그 다음에 또 먹여주시는 방법 정도면 대부분의 아이 있어서 무난하게 전환되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뭐 7대3, 6대4로 나눌 수가 없겠군요, 네. 애초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네. 좋긴 한데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반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진짜 우리 아이는 너무 단계 전환이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 우리 아이가 4스푼을 먹는다, 4스푼 네. 한 번에 160을 먹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거 3스푼, 뭐 지금 새로 바뀌는 거 1스푼 정도로 하루 정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거 2스푼, 새로운 거 2스푼 이렇게 해서 맞추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냥 반반 정도 섞어서 넘어가시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분유 수유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유 캔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기의 해당 원령에는 몇 미리를 얼마 정도 시간의 간격에 네. 맞춰서 먹이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맞추실 수는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1000ml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수유량이 1000ml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제 또 1000ml에 너무나 이제 1000ml를 넘기면 안 되나 봐. 그렇죠.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기가 좀 더 배고파하고 수유량이 모자라다면 뭐 1200 이 정도까지 좀 늘려주셔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떤 경우 우리 아기는 800밖에 안 먹어서 얘가 안 크는 거 아니야라고 또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기는 다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ml를 전후로 해서만 먹여주시면 좋고요. 수유 텀이 길어지면 엄마가 조금은 편해집니다. 이 수유 텀이 길어진다는 거는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을 거를 4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그러니까요. 거죠. 한 번에 먹는 수유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면서 텀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궁극적으로는 돌쯤 되면 네. 우리 아기가 성인처럼 3끼 밥을 먹는 거죠. 이유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이제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정도 한 번씩 수유량으로 우유로 분유로 들어가서 200에서 250, 200에서 250 정도 들어가서 토탈 수유량을 한 500 정도 맞춰주시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수유하고 나서요 트림을 꼭 시켜야 네.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예전에 기억에 아기 이렇게 안고 툭툭툭툭 천 맞습니다. 이렇게 터주는데 네. 이게 어느 날은 트림이 안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네. 이런 날은 뭐 나올 때까지 계속 아이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그런 애가 거. 잠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두드려 주시면.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기가 음식물 안에 밑에 공기가 네. 들어있는 경우에 요 공기만 싹 빼주기 위해서 저희가 트름을 시키는 경우인데요. 네. 그렇게 뭐 수유량을 저번에 분유 잘 타는 법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많이 그렇죠. 먹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일단 아기가 토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두드려서 그냥 눕혀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아마 전편을 보셨던 분이라면 뭐 트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흔드셔야 되는 거. 네. 네. 또 한 가지의 팁을 조금 네. 말씀을 드리자면 아기가 젖병으로 분유를 먹었을 때 너무 쪽쪽쪽쪽 다 빨아 먹으면 그건 조금 모자란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살짝 깔리게 한 10ml, 20ml 정도 이렇게 바닥에 남는다라면 우리 아기가 충분히 수유했구나 정도로 판단하셔서 굳이 수유량을 늘리진 않으셔도 되고 그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파악하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번째 질문까지 함께 해봤고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역시 이 변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평소보다 묽은 변을 자주 봅니다. 네. 이게 설사인가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변의 횟수가 증가하고 네. 변에 물기가 많아지면 설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설사의 원인에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이게 묽은 변인지 설사인지 완전히 조금 파악하기가 엄마들이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완전 설사라고 하면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로 건더기가 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조금 아리까리 하신 경우에는 저희는 가장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 내지는 항생제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변성이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이게 어떠한 원인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분유를 먹일 때 설사 이건 병원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예 변성이 좀 네. 묽다. 특히 분유를 바꿔 먹였는데 단계를 바꿔 먹였는데 이럴 때는 농도가 좀 맞지 않아서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유는 모유 농도를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네. 아이들마다 조금 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농도를 다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이 조금 묽은 경우에 설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유를 조금 묽게 타주시면서 변성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가 흠뻑 네. 젖을 정도로 건더기가 없다 이러신 경우에는 바로 이제 네. 소아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변 사진을 참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초보 제가 이제 아내가 이 변을 좀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는데 네. 이걸 어떤 기준에서 관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색깔만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이 건더기를 봐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냄새는 아마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맡기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거의 어른처럼 변을 네. 보는 수도 있기 때문에 냄새로만 파악하시기는 힘들고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액변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흰변인지 색깔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고 색깔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녹변은 일단 정상변이라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물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설사인 경우에는 분유의 농도를 조금 묽게 해서 주시면서 변성을 관찰해 주시면 좋고 아이가 변비로 해서 변이 너무 형태가 정말 동글동글하게 토끼똥이요? 토끼똥처럼 수분감이 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분 보충을 좀 별도로 해주시면서 분유를 조금만 진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200을 먹는다라고 하면 저희 골든저지 같은 경우에는 네. 5스푼을 한 번에 타시거든요, 엄마들이. 그럴 때 한 5스푼 반 아니면 6스푼 요 정도로 조금만 진하게 먹여보시는 거를 하루 이틀 정도로만 해보시면 변성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다시 좀 묽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조율해서 먹여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네. 혼자 임의로 판단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분유 진짜 스푼 어렵거든요. 농도를 조정을 할 정도일지 아닐지가 조금 애매하시다라면 똥 사진을 또 투척해 주시거나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 상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 엄마들이 되게 궁금하고 어디다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맞아요. 그럴 때 분유에 관련된 거, 이유식에 관련된 거 이런 거라면 회사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 나름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는 거니까 질문을 여기다가 하시면 제일 옳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 물론 요즘에 네. 이런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뭐 맘카페도 너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제품과 관련된 아이와 관련된 질문일 때는 그 회사로 문의를 해주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팀장님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요. 네. 워낙 요즘 정보의 홍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뭔가 길잡이처럼 네. 중심을 잡아주는, 네. 가이드를 해주는 네. 우리 아이베넷 같은 곳을 선택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모유나 분유는요. 네. 언제까지 먹여야 되나요? 네. 언제까지 먹여야 돼요? 일단 저희는 그 WHO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거는 24개월까지도 권장을 해요. 24개월이요? 네, 네. 어머, 다 컸어.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모유나 분유는 정말 영양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분유만 먹어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생우유보다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분유를 오래 먹여주시는 게 좋은데 네. 엄마들이 이제 돌이 지나면 빨리 분유를 끊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젖병을 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젖병을 젖병이요? 빨리 끊어야 하는 거지 분유나 모유를 빨리 끊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영양 보충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24개월까지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냥 아기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24개월까지 그렇게 먹이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한 1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정도는 이왕이면 아이의 소화 흡수가 돌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성인처럼 되는 건 아닌 부분이니까 조금 더 먹여주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젖병 같은 경우는 꼭 돌 전에 돌쯤에는 꼭 젖병을 끊고 빨대컵이라든가 일반 컵을 이용할 수 있는 식습관을 길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8개월까지 이제 분유를 이제 서서히 끊어가잖아요. 이것도 아까 그 단계 네. 변환할 때 네. 뭐 섞어서 먹이는 것처럼 네. 분유의 양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뭐 비율을? 분유나 그러니까 돌이 지나면 분유나 우유나 생우유를 먹이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500 이상을 수유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500ml 정도까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이제 돌이 지난 다음에는 얘네들이 주식이 아니라 영양 보충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ml 정도의 수유량을 지키셔서 뭐 18개월 정도까지 뭐 길게 먹이시는 경우에는 2돌 정도까지 그렇게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키면서 먹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군요. 네, 성인들도요. 뭐 네. 성인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유를 막 1000ml씩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냥 한 500ml 정도까지가 그쵸. 가장 하루에 한 2컵 정도까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드셔주셔도 충분합니다. 팀장님 이런 그 궁금증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희 아이벤의 고객 상담실이나요. 각종 SNS로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베넷은요, 여러분들과의 소통 열려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옆에 계신 우리 친절하신 팀장님 같은 분들이 네.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육아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 또한 저희 컨텐츠에 이런 내용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면은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네. 마칠까요? 오늘도 우리 아이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